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83%, 그리고 코스닥은 2.93%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면서 내 주식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휴대폰을 열어볼 때마다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평가손이 늘어나서 하루 종일 힘 빠지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이 떨어질 때는 다 힘이 빠지는 법입니다. 자,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날이 있으면은 또 좋은 날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 주식을 팔고요.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다 좋지 않죠. 저렇게 돈을 빼고 현금을 갖다 좀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1%인데 오늘 밤이 되면은 기준금리 결정이 있겠죠. 그러면은 0.5% 빅스텝으로 간다 그러면은 미국 기준금리는 1.5%가 될 거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면은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인상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8.6%나 이렇게 올라서 예전에 8.5%일 때 정점을 찍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 정점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소수 의견으로 만약에 0.5% 기준금리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0.75% 올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정도는 앞으로 열어두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4번 결정이 남았고요. 우리도 이렇게 4번 남았는데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조만간 5% 돌파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기준금리를 결정한 데 있어서 미국 기준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만간 금리 역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시장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 쭉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하고 채권 팔아가지고 10조 돈 빼갔다, 10조 돈 빼갔다, 이런 기사들이 막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역전이 되게 되면은 이게 미국이라 손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돈이 미국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채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아서 미국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번 한 0.25% 정도 올려가지고 연말 정도 되면 한 2.75%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오늘 0.5% 올린다 가정한다 손치고, 그리고 남은 또 이렇게 기준금리 결정일 때마다 0.5%씩 올리게 되면은 연말이 되었을 때 3.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법이 없죠. 0.25%가 아니라 0.5%,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진짜 자이언트 스텝이라서 0.75% 기준금리를 갖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현재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속도만 나더라도 정말로 빠른 속도로, 유례 없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또 아니면 기업들 자금 조달, 여러 가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끌어올려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나은데,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저렇게 급격하게 돈을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이렇게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막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갖다가 또 너무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이 자본 유출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75%인데 지금 대출 연끌하신 분들, 또 아니면 대출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 기준금리 1.75% 이걸 적용받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플러스로 해서
은행에서 지금 가상금리를 갖다가 때려 붙이잖아요. 또 신용이 나쁘거나 이상금융권으로 갈수록 이 붙이는 가상금리가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만간에 지금 담보대출도 5%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이런 상황에서 1.75%인 이 기준금리 이 상황에서 담보대출이 지금 5%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겠죠? 근데 이 금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임금 협상을 언제 합니까? 임금 협상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4번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해서 금리를 갖다가 계속 끌어올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뭐 돈을 좀 올려도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은 이렇게 이자 내는 거 감당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는데 또 이게 제대로 될는지도 모르는, 또 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은 그 속도만큼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이렇게 향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예전에도 뭐 물론 말씀드렸는데 필연적으로 좀 외환 보유고가 좀 딸리고 어떤 경제 기반이 약한 이런 국가들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여건이 나은 편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부 다 원재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해외 의존,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뭐 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도 미국에 저렇게 오르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 돈 받을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자꾸 이렇게 생긴다.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빠르게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만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대출이 많은 사람들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또 경기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좀 줄이는 건 괜찮은데 그 여건도 안 돼서 파산을 하게 돼버렸다. 그럼 국내에서도 지금 파산하는 가게 기업들이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 분명히 필연적으로 머지않아서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올리면 일부 국가들 파산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릴 건데, 그러면은 그게 또 막 회몰아쳐서 우리나라까지 막 탁 날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뭐 앞으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뭐 0.5로 할지 0.75로 할지 어떻게든 결정을 할 거고, 제가 볼 땐 0.5를 결정을 하고 0.75는 뭐 어떤 앞으로 올릴 수 있다.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지금 다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 정도는 열어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 이후에 이 이후에가 이제 조금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결정이 끝나면 점도표를 보면서 소수 의견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의사력이 공개가 되면은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거고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머지않아서 바로 얼마 지도 않아 지금 6월 이게 14, 15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이건 또 금방 갑니다. 이게 금방 오기 때문에 또 이 사이에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거고, 참 금리 때문에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돌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예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렸고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가면은 금리를 미국에서도 뭐 시간을 두고서 0.25%씩 2023년, 2024년부터 올린다고 막 그랬거든.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 걱정하지 마라, 내 엄마 2024년부터 기준금리 올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했는데 그게 어딨어요. 지금 2022년입니다. 2년인데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겨붙지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 이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의 급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을
중동 국가들이나 뭐 다른 산유국들이 공급을 좀 확대해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걔들도 에너지 오르면 뭐 가격이 오르면 그간 손해봤던 거, 여기서 다 채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또 변수가 생겨버린 거고,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자꾸 봉쇄를 해가지고 공급망에 대한 이 우려, 이게 지금 또 돌발 변수로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그 7월 같은 경우 러시아 쪽에서 더 이상 저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러시아도 결과적으로 전쟁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 러시아 쪽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뭐 더 끌고 간다 이래 되면 이게 에너지 곡물 가격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 중동 쪽은 또 사막이 많아서 농사를 잘 못 짓잖아요. 석유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번다 손치더라도 묵을 게 없어가지고 걔들도 식량 구한다고 또 돈을 써야 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중동에 불안이 생기게 되면 이 석유 가격은 더 높아지는 또 새로운 또 위험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게 되다 보면 뭐 일부 국가들, 돈이 좀 딸리는 국가들 파산할 수가 있고, 우리 뭐 아시아 외환 위기처럼 태국에서부터 시작돼가 뺑뺑뺑뺑 돌아서 우리나라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도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안 좋게 보면은 끊임없이 안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면은 뭐 좋은 곳으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고 돈을 많이 풀었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라가고 수요가 회복되고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이상적인 걸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악재들이 막 추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악재들이 다 쏟아져 있는데,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암울하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암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암울하게 흘러갈지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푸틴이 갑자기 실권하게 될지도 모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립니다. 리커창 총리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지금 마탱이가 좀 간 것 같습니다.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여튼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있고, 또 투자는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이때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금 겁이 나서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 쭉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거 겁이 나가지고 이 주식 투자 하겠냐고, 이거 언제 이거 웃잖아. 이거 시장 맨날 떨어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냐고. 근데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면, 이럴 때 남들이 지금 뭐 주식 투자하기 싫어할 때, 겁내서 못할 때, 투자는 이럴 때 진행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싼 종목 많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중국 애들 우리 한국 여행이 안 와도 지금 그동안 지금 우리나라 지금 파워를 보세요. 지금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노래를 전 세계에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를 전 세계인들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나라 영화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에 많이 퍼져 있다고요. 중국이 안 와도 일본 애들 지금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할 겁니다. 또 그리고 동남아 애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은 단체 관광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그래 면세점이라든지, 그러면 여행이라든지 관광업계, 숙박업계 이런 거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발굴해가지고 시장의 체계적 위험으로 좋지 않을 때 그런 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국 가서 음식 먹고 소주 먹고 다 돈입니다. 쫙 돈이 보이잖아. 지금 차 타고 다니고 뭐 하고 돈 쓰러 다니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지금 대면 소비 관련 업종 이쪽으로 지금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일단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투자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럴 때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참 희한하죠. 이쪽으로 좀 세력들이 매수하긴 했어요. 근데 워낙 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매도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고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세력들도 이렇게 많이 매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빼고는 다 별 볼일 없죠. 연기검수 조금 들어오고 별 볼일 없습니다. 오늘은 뭐 좀 지켜보는 게 좋겠는데,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종목도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원제약도 현재 들어가기 어중간하고 롯데칠성은 너무 올라서 겁나고요. 사실 지금 겁나죠. 지금 겁나는데 코로나가 일어났을 땐 지금부터 더 겁나 붙습니다. 더 겁나 붙을 때 이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살만한 게 아니죠. 지금 살만한 게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먹는 거 이런 거야 좀 집에서도 이런 거 먹을 수 있었잖아요. 놀러도 못 가고 뭐 못했던 영화 보러도 못 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면 서비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전기술도 들어가기 그렇고 현대글로비스도 현재 들어가기 그렇습니다.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도 좀 어중간합니다. GS 같은 경우는 뭐 요 단기 투자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파란색과 이런 삼각형 하락 반전 신호 동시에 이용해서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도 ENG 이것도 단기 투자 병행이 가능하겠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FA 자, 이 종목도 단기 투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신호들이 떴기 때문에 색깔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 반전 신호 동시에 이용해서 이 카페에서 정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예전 게시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뭐 별 볼 것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오늘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미국 시장 반응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고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 한국은행이 아닐까 싶어요. 기준금리 역전이 되면은 자금 유출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은 분명히 알거든요. 금리를 올린다 말은 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딸리는 분들 막 여기서 끝내세요 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진짜로 파산으로 내몰아 보는 겁니다. 그런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 이 부채 위기 뭐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히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예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뭐 이런 댐을 사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돈을 많이 풀지만은 뭐 향후 금리 인상이 되면은 파산이 불가피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예전에 많이 달아줬고 또 부채 위기에 대해서도 많이 달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동성 관리 철저하게 잘 하시고 또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잘 조절하시면서 심지어 지금 현재 뭐 현금이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죠. 투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현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자주 이게 제 매매 결과 올려드릴 때마다 쭉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한다 정리해드리죠. 그런 방식으로 물량을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기다리다 보면 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힘내십시오. 자, 이상입니다.